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제가 금요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봄 야간 경마 단축 시행합니다. 봄 야간 경마, 그 중에서도 토요일만,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만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경주 발주가 제주 1경주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첫 경주는 1시 25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결과 한번 살펴보고 토요 경마 풀어가겠습니다. 성적이 좀 초라합니다. 적중 경주가 3경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메인을 잡아내긴 했습니다. 주력으로 11번의 승부 타이밍을 잡아내고 주력 적중으로 연결시키긴 했는데, 배당 매력이 최소한 8배 이상은 나와줄 걸로 예상했는데요, 배당판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5.1배밖에 나오지 않았고, 4경주 승부처도 적중은 했습니다만 이거 뭐 주력 적중도 해내지 못했고요, 배당도 12.9배, 12,6이 왔더라면 최소 20배당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인기마 7번, 10번이 다 빠졌거든요. 7텐을 부러뜨리고 승부를 가져가면서 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배당이 덜 나왔습니다. 승부처 4경주, 6경주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운 임팩트가 부족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금요 경마의 아쉬움은 토요 경마를 통해서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1라운드, 4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준비를 냈고요. 7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부터) 풀어가겠습니다. 1경주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첫번째 선택입니다. 이 첫번째 선택을 오전장에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자금을 좀 확보하겠다 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확실한 배당마, 좀 노리고 싶은 배당마가 아니라면 일단 첫 승부는 환수보다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첫 승부를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전장이 이변이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첫 승부 적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첫 승부는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승부처는 적중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토요 경마는 이 첫 번째 승부처를 반드시 잡고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래프 3두가 좀 비슷하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5번과 6번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데, 3번 도전 세력, 이 질주의 여왕, 제가 첫 경주 죄송합니다, 첫 경주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이 질주의 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요,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완성도가 아주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은 뭐 지금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이미 지난해 주행심사를 여러 차례 좀 치른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진입불량을 겪으면서 마필이 순치가 덜 된 면모를 보여왔던 마필인데요, 정상적인 발주만 된다면, 진입과 발주만 된다면 상당한 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두력도 있고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능력 발휘가 가능할 정도로 뒤도 아주 탄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주의 여왕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데뷔전 기대가 되는 도전 세력이고요. 복병권 마필을 좀 꼽아 본다면 뭐 2번 팔로우미, 그리고 외곽에 있는 라온 파라노마 2번과 11번 두 마필은 이번 경주 좋은 환수를 한번 기대케 하는 마필들입니다. 자, 첫 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축이 서 있고 후차권도 안정적인 공략 그리고 배당 마필까지 다 완벽하게 파악이 되어 있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적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2라운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모닝원더 빌리언보이. 모닝원더는 힘에서, 빌리언보이는 스피드에서 돋보이는 그런 전력입니다.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빌리언보이가 선행을 가고 모닝원더가 추입을 하는 그러한 구도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닝원더가 좀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는 빌리언보이보다는 모닝원더를 중심으로 한 공략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 왜?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른 추입도 가능하고 1300까지 좋은 힘을 보였던 모닝원더가 그리에 대한 검증이 일단 빌리언보이보다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빌리언보이의 강점은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강점, 선두력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직전 선행하고도 무너졌거든요. 물론 견제를 좀 심하게 당하긴 했습니다. 호흡을 편하게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이 선행마들은 이 호흡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큽니다. 직선주로 전력 질주 구간은 그야말로 무호흡이에요. 무호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무호흡으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호흡을 잘 쉬어줘야 직선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개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좀 불편하게 계속 견제가 들어온다면 직선주로 해서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 아마 빌리언보이에게 직전 경주 좀 힘들지 않으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세영이라면 좀 더 레이스를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호흡하는 과정은 이제 기수의 주먹, 제갈바지 이런 쪽으로 이제 호흡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직전보다는 문세영 기수가 용호 기수보다는 한결 더 안정적인 전개 운용을 가져가기는 할 텐데, 그래도 1200을 버티지 못했던 마필이라 1400은 좀 불안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빌리언보이가 편하게 선행을 하느냐, 이번 경주 이 선행 걸림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들이댈 마필이 있습니다. 5번 승리 바로우즈 같은 마필들, 빠르게 선두권 가담하면서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숨어있는 순발력이 있는 훈련 과정에서 발이 빠른 모습을 보였던 관악산 위시미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지금 추입 성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발이 빨라요. 여차하면 밀고 나가버릴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있기 때문에 또 빌리언보이의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리저리 따져봐도 이번 경주의 충막감은 빌리언보이보다는 모닝원더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7번, 3번 순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고,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이번 경주 이클립스 더 킨, 승리 바로우즈,
불의 세계,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좀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복병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그래프 좋은 두 마필을 저도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 배당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배당마 몇 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번 머스킨 플라이, 훈련 시 모습만큼만 뛰었더라면 벌써 뭐 이 마필은 상위군 올라갔어야 돼요. 뒤도 탄탄하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고 무엇보다 길게 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해줄 듯 안 되거든요. 물론 뭐 추입 성향의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좀 빠른 그런 주간은 좀 고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난해 주로가 약간 무거웠을 때도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에요. 머스킨 플라이. 어쨌든 이 마필은 좀 꾸준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선두권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방심을 하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차원에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머지 도전 세력들 중에서 뭐 딱히 눈길을 끄는 마필, 김옥성의 나수챗 까탈스러워요. 이 마필은 외산마죠.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이번 경주부터 이제 5등급 경주에 출전합니다.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나오는데, 이 좀 나대는 성향도 강하고 까탈스럽기 때문에 주로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주로에서 주로 이제 많이 훈련을 하는데, 김옥성 기수의 노가다 조교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길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길게 강하게 훈련을 소화해버리면 말도 이 기수가 징글징글 하겠죠. 아, 얘만 타면 힘들구나 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순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 기수에게는 잡혀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차원에서 악병마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예전부터 김옥성 기수가 좀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탈스러운 주행이 실전에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충분히 5등급 경주에서는, 외산 4등급에서는 뭐 길을 전혀 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5등급 경주에서는 또 능력 발휘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보조주로에서 이제 뛰어다닙니다만 스피드감은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되면서 힘 한 배가 되면 무서워지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에클레어나 꿈의 향기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텐데요. 뭐 이런 마필들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걸 배당마 필로 보기는 어렵고요. 도전 세력이죠. 배당이 나와준다면 6번이나 3번이고요.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7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 이번 경주를 승부로 선택한 이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강축이 없습니다. 강축이 없어요. 강축이 없고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한두 시원하게 잘라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판에서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에요. 이 마필. 근데 이 마필을 삭제하고 갈 거예요. 삭제하는 정확한 이유, 역시 현장에서 오픈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오픈 지우는 이유, 지워야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인기만은요, 세 가지가 좋더라도 한 가지가 불안하면 이건 지우고 갈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반면 복병은 세 가지가 안 좋더라도 하나만 좋으면 이건 안고 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지금 이 인기만은 두 가지가 좋고 두 가지가 불안합니다. 그럼 이건 지울 이유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로 선택한 이유, 축이 없고 인기마가 불안하고 그리고 중심에 놓을 마필, 이번 경주 제 관리마가 믿음을 주는, 믿고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관리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뭐 승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한번 좋은 환수로 때려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두 번째 선택 승부처입니다. 어설픈 인기마, 많은 주목을 받을 인기마 잘라내고 붙어보겠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골드퀸즈와 천궁스톰, 진화송, 나우린디,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선두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2번, 8번 빠르죠. 6번 빠릅니다. 1번 앞뒤가 다 있어요. 사실 습성을 좀 딱 분리해보면 1번하고 2번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고요. 6번하고 8번을 좀 비슷하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선행을 갈 텐데, 게이트 이탈, 스피드, 천궁 스톰이 앞서 있습니다. 8번 마이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6번이 내세울 수 있는 지점은 선행마이면서도 힘이 좋아요. 그리고 출발지가 앞서 있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괜찮아요. 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출발하면 8번이 땡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게이트에서 6번은 한 이 정도 포지션이 되겠죠. 8번이 밀고 나갈 겁니다. 6번도 밀고 나갈 거예요. 이 과정에서 6번이 죽으라고 밀고 나온다면 8번을 제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 선행 가능성은 저는 한 8대2나 또는 7대3으로 이 천궁 스톰이 한결 빠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코너 타임을 봐도 차이가 납니다. 뭐 굳이 제가 코너 타임 가지고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천궁 스톰이 일단은 나우린디보다는 초반 200 그리고 3코너까지의 어떤 스피드가 앞서 있어요. 선행 가능성, 나우린디는 선입, 골드퀸즈하고 진화송이 이제 그 뒷선에서, 자,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8번이 앞에, 6번이 그 외곽, 안쪽에 1번, 2번, 요런 구도가 될 텐데, 과연 직선줄에서 2번이 앞에 가는 이 세 마필을 제치고 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마필인가? 이 정도의 지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가? 라는 점은 저는 의문입니다. 마필의 기량 그래프는 한 이 정도에 문세영 기수의 이름값이 좀 더해진 게 아닌가? 문세영 기수의 이름값, 이게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을 그래프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골드퀸즈를 축으로 한 공략은 저는 5경주에서는 좀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이즈는 가능한 마필이죠. 되는 마필입니다만, 문성의 골드퀸즈를 중심으로 한 공략보다는 이름값이 더해진 약간 거품 인기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명확한 이유가 있는 선행을 간다든가 출발지 이점이 있다든가 앞선에서 종반까지 힘있는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할 수 있다든가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뭐 이런 특징보다는, 이 골드퀸즈의 기량은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특징 없는, 뭐 순발력과 스피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탁월한, 한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그림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의 기성술이 더해져야 가능한 수준인데,
이번 골드킨즈를 저는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축으로 놓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드킨즈 뒤로 살짝 돌려놓고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복병권에서 좀 이번 경주 굳이 배당이 한번 나와준다면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해피익투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그림을 지니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피익투스가 뭐 어차피 인기순위 4마리 다음이네요. 5위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출발하면서 좀 심하게 당하고 나왔거든요. 당하고 나오면서 좀 초반에 레이스를 아예 그르친 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발주,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뭐 1, 2번 쭉 빠져줄 테고 외곽에서도 치고 나올 테고 3번 해피익투스의 출발 안쪽 게이트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아마 발주 한 200m 정도 가다 보면은 안쪽이 텅 비어 있다기보다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공간에 초반에 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해피익투스가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100% 발휘하더라도 사이즈에서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딱 3착 정도 사이즈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킨즈가 축으로는 불안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6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한강 캡틴, 자체 발광, 테칸 3두가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킹칼레, 하트케이 역시 도전 세력으로 어느정도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끝나겠죠. 큰 이변이 없으면.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앞선이 싹 무너지면서 7번 빛의 카가 날아오는 정도, 이 정도 이변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선이 싹 무너질까요? 1400 앞뒤가 다 있는 힘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서 뭐 선두권이 싹 무너지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직전 모래를 맞춰가면서 선입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림이 좋았던 한강 캡틴이 1번 게이트다. 1번 게이트라면 스타트 능력 좋아요. 스피드 좋습니다. 뭐 순발력과 스피드는 뭐 수준급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 선행을 해도 되고, 또는 뭐 선행을 강하게 노리고 나올,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행 갈 수 있는 마필도 있죠. 원평타운 같은 빠른 마필, 또 자체 발광도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마필 보내줘도 되고 초반 전개에 따라서 그냥 제껴버리고 혼자 뛰어도 되고, 뭐 한강 캡틴은 뭐 믿어야 될 사이즈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후차권에서는 뭐 제 관리만 하트케이도 나옵니다만 좀 밥맛 없어요. 이 하트케이는 김정준 기수가 아니라 좀 다른 기수가 탔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 가지고 지금 2번을 아주 아프게, 정말 아프게 성적을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뼈 아팠어요. 솔직히 쳐다보고 싶지 않은 마필입니다. 뭐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 개인 감정으로 억지로 빼드릴 수는 없고요. 뭐 평소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하트케이도 좋았을 때 1400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뭐 킹칼레, 김성현 기수입니다만 직전년도 코너 타임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코너 타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 레이스 자, 한참 내려야 찾겠는데요.
좀 더 올라가야 되나요? 네, 여기입니다. 킹칼레. 자, 3코너를 36초 6, 4코너를 54초 4. 3코너까지는 좀 평범했습니다.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약간 좀 다운된 그런 전개를 하다가 3코너에서 4코너까지 갑자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건 오버페이스 수준이에요. 코너를 너무 빨리 돌았습니다. 심하게 빨리 코너를 아주 심하게 빨리 도는 그러한 코너 타임을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마필이 호흡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직선줄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또 3하롱 타임이 잘 나와요. 39초 프렛이 나왔습니다. 3하롱 타임이 이 정도로 코너에서 무리하고 39초 테이 3하롱 타임이 나온다. 킹칼레가 직전 경주 보였던 기량은 이건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다 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테카는 최근에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부담 중량이 마음에 걸리네요.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자, 뭐 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축은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뭐 자체 발광, 하트케이, 킹칼레 요 정도 안에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전망이 됩니다. 주력 마크는 이미 정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확인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4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학산 스피드, 전 예상지 머리. 당연히 누구나 그냥 머리 외칠 때 저는 노라고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물론 공략권에서 빼고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산 스피드를 놓고 공략할 경주는 아니에요. 축에 대한 자신 있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산 스피드를 뒤로 돌리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오늘 금요 메인에서 제가 누구나 인정하는 압도적인 강축마 6경주 4번 공략권으로 돌리고 11번을 놓고 4에 때렸어요. 근데 이 4번을 뒤로 돌리는 이유보다 금요 메인에서 뒤로 돌렸던 이유보다 이번 경주 3번을 뒤로 돌리는 이유가 조금 더 타당하고 그럴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산 스피드를 축으로 믿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 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학산 스피드를 공략권에 안고는 가는데, 자, 학산 스피드가 만약에 부러진다면 뭐 어떤 마필을 달고 와도 환수죠. 이거는 그냥 제대로 항구를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왜?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부러질 때 아주 매력적인 배당이 형성됩니다. 자, 바로 이 7라운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편성이다, 여건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믿고 있는 축 놓고 7라운드를 메인으로 토요 최고의 선택으로 붙어보겠습니다.
8라운드. 혼합 4등급 16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문생의 백룡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금빛 하나, 나노마신, 글로리시티. 글로리시티는 제가 직전 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강하게 한번 노렸었는데 3위. 정말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심하게 상했어요. 저는 직선줄에서 이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이기더라고요. 평소보다 총 안에 약간 서둘렀을 뿐인데 당시에 2위만 해줬더라면 한구라 제대로 하는 거죠. 주력 막건으로, 주력으로 한방 집중을 그냥 잡아들이는. 제 기억에 제 주력 막건이 복연 막건이 한 12배 나왔어요. 13배? 어쨌든 복연 막건만. 왜 이걸 제가 기억하냐면 이걸 왜 추천을 못했을까 라면서 제가 그때 좀 아쉬움을 가지고 후회를 가지고 지켜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복연 막건을 아직 기억하는데, 어쨌든 글로리시티가 1번 게이트입니다. 금빛 하나 58입니다만 직전도 58이었죠. 직전 58을 달고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골든 드래곤이 직전 경주 입상을 했는데 57.5예요. 직전 55였죠. 근데 55를 달고 뛴 경주 내용이 58의 금빛 하나보다 못해요. 코너타임도 금빛 하나를 못 따라갑니다. 골든 드래곤이 더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 간 것 같은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금빛 하나가 훨씬 더 빠른 흐름에 전개를 하고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골든 드래곤이 이번에 금빛 하나를 이기기는 아주 힘들 것이다. 뭐 전개상에 큰 이점이 있고 3번이 실패하고 뭐 이런 뒤죽박죽된 그런 뭐 내용이 나와야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지, 자력으로는 4번 가지고는 3번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4번은 뭐 공략 대상에서 일단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는 마필 그리고 복병권 이 중에서 레이스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레이스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믿고 있는 축이 있고요. 믿고 있는 축이 있습니다. 이 마필의 어떤 기량을 감안할 때 뭐 승부기수의 기승은 상당히 큰 힘이 될 거고요. 뭐 여기서는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축이에요. 물론 문생의 백룡은 아닙니다. 이 축 놓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배당마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역시 적중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라운드입니다. 두 마필 그래프가 뭐 그냥 딱 나눠 가졌죠. 15군데씩 1, 2등을 나눠 가졌어요. 두 마필을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경주는 딱히 더 설명하기가, 도전 가능권을 억지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미스터 퀄리티, 럭셔리 캡틴, 신한 특송, 뭐 배트 캡틴, 이 4두가 그나마 이 4, 5막건을 깨고 들어간다면 아마 해답은 요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4두 안에서 일단은 5사 한방이 유력해 보이는 4번 5번 5번 4번 한방이 유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12의 경주가 출격합니다. 자, 문세영의 뉴돌콩이 직전 경주는 그냥 아꼈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름을 아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문세영 태워놓고 맡길 일은 없죠. 강공이면 여기서는 그냥 오는 마필입니다. 핸디 55 아무런 문제 없고요. 자, 관건은 이제 남은 한 자리인데, 아르브리치가 편하게 선행을 하면 뭐 그냥 한방 될 것 같은데, 선행을 쉽게 못 갈 편성입니다. 빠른 마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7번을 중심으로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브리치, 세인트 루카, 문학 태핏, 펀크레이지, 울트라 드래곤까지 가능성 있는 마필 보고 있고요. 마지막 경주 현장 추천 경주까지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딱 압축이 되고 정리가 된다면 짭짤한 한 수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두 마필이 일단은 돋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토요경마 서울 10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토요경마 적중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환수도 좀 보장이 된 그런 레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경마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제주도 금요경마보다는 토요경마의 어떤 내용이 좋아요. 토요경마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